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탑 아래에서 5번째 파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본 게 종탑 명은이가 종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일요일에 종소리를 들으러 온 상황이었고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시작해 봅니다.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요. 자, 여기서 감동의 보자기라는 것은 뭐예요? 종소리에 대한 감동이죠. 종소리에 대한 감동을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요 라고 했으니까 감동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표현법으로는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감동의 보자기. 감싸여 있어서 관사까지 걷는 시간에 조금 전보다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다. 명은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에서 감추지 못했다. 흥분한 기색을 보였다는 얘기죠. 명은이는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명은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럼 명은이는 이렇게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이고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도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이 종을 치는 행위로 인해서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감동의 보자기, 감동이 오래갔다는 얘기네요. 깍쟁이 서울 계집의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건호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놓고는, 이럴 것은 뭐야? 애써서 내 이름을 불러놓고는 명은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다음에야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좀 말을 꺼내기가 힘든 이야기였나 봐요.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라는 얘기는 명은이에게 이제 건호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즉 명은이에게 나의 의미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은 바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쑥스럽겠죠. 틀림없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은이 외할머니를 의식했기 때문에도 난처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은이 손을 끌어다 내 얼굴에 대주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촉촉이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졌다. 명은이가 내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행위는 나와 명은이의 교감이 있었던 얘기네요.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보여줬다는 얘기는 나에게 얼굴을 만지게 해줬다는 얘기죠.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활활 달아오르는 낫꽃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죠. 쑥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감정 때문이겠죠.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버렸다.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공중공중 띵 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공중공중 음성 상징어고요. 중에서 의태어겠죠. 띵 걸음을 놓기 시작한 이유는 기쁨 때문이겠죠. 나의 기쁜 마음을 이렇게 간접 제시한 거예요. 행동으로.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휘파람을 휘휘 날리면서 신나게 집으로 갔다. 휘파람을 불었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이 청각적 심상은 건호의 어떤 기분을? 즐거운 기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공중공중 또 휘파람 이런 것은 휘파람은 청각적 이미지 또 공중공중 음성 상징어라는 구체적 행위와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나의 기쁜 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단.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 것은 신광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색다른 경험이란 종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은 거고요. 그 종소리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백마 이야기처럼 자신도 소원을 풀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했다. 엉뚱한 소리를 했단 얘기네요.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종을 쳐서 백마처럼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마니 아버지 손엔 맞아 죽을겨. 나는 펄쩍 뛰면서 그 종을 모지락스럽게 거절했다. 자, 모지락스럽게는 거칠고 모질게라는 뜻이죠.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치고 있었다. 비라리치다는 구구한 말을 하며 청한다, 부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구구하다는 것은 각각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을 해가면서 부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종은 쳐서 못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백마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죠. 그럼 명은이의 소원은 뭐예요? 전쟁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내 보고 싶은 것이었다. 명은이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명은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는 뜻이죠. 그럼 명은이의 소원은 뭐예요? 병든 백마를 흉내내고 싶다고 했는데 병든 백마가 종을 쳐서 소원을 이룬 것처럼 자신도 눈을 뜨고 싶고 부모를 잃은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거죠.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성주는 바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이겠네요. 하느님에게 빌고 싶다는 거죠.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이 틀림없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린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왜 후회돼요? 종을 치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찰 아저씨가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관절 무슨 재지로 딸구마니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여기서 무단히는 허락도 없이 라는 뜻이에요. 알았다니까 라고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네요. 연방 도리머리를 하는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도리머리는 머리를 이렇게 안 된다는 식으로 옆으로 흔드는 거죠.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승낙해버린 이유는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명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명은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명은이를 좋아하니까요.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야, 수요일도 절대로 안 돼야. 그랬더니 그럼 언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허락했기 때문이요. 명은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할 가능성이 있기도 했다. 명은이가 건호의 허락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목요일을 밤중이면 혹감 몰라도 라고 했어요. 그럼 목요일에 종을 치러 가겠네요. 이제 절정 결말 마지막 단락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약속 시간까지의 흐름을 간결치 아주 짧은 문장으로 빠르게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긴장감. 명은이는 시내 산보를 구실 삼아 산보 이제 산책을 나간다는 거죠. 외할머니한테 밤마을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밤마을은 가까운 동네로 놀러 가는 것을 말해요.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다. 안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로파의 마음이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기분이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신강교회 돌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다. 사찰 아저씨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긴장감이 있었겠죠. 질에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땀에 흠씬 젖은 명은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마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용기를 발끈 쥐어짰다. 용기를 냈다는 말을 용기를 빨끈 쥐어짰다라고 했으니까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 사용된 거고요. 또 하나 비유법도 있네요. 젖은 빨래를 짜듯 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 직유 비유법이 사용되었고요. 원관념은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를 냈다는 것을 빨래를 쥐어짜듯 쥐어짰다라고 추상의 구체화 표현을 사용했고요. 신광교회는 어둠 속에서 고자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목요일은 예배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예배가 있어서 떠들썩하다가 조용해졌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에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나는 종탑 가까이 명은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새의 종탑이 괴물처럼 다리를 세우고 일어섰다라고 했으니까 생물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화류법이 있는 거고 괴물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새의 종탑을 왜 괴물처럼 표현한 거죠? 자, 앞으로 자신들이 종탑을 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니까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에 이 종탑을 괴물에 비유한 거죠. 자, 이러한 종탑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명은이는 종을 치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소망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종탑인 거죠. 즉 자신이 종을 올려서 이 종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하느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거예요. 따라서 종탑은 소원을 하늘로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자맥질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팔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말하는 거죠.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계속하여 심호흡을 해댔다. 그런 다음 딸고마니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르르 기어올라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 내렸다. 꽉 붙잡고 있어. 명은이의 손에 밧줄 밑동을 쥐어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오던 딸고마니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대똑 얹힌 거대한 놋종. 대똑은 뭐야? 우뚝 쳐든 모양이에요. 우뚝 쳐든 모양이 우뚝 솟은 거대한 놋종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졌다. 이제 드디어 종이 울리기 시작하겠네요. 마치 한 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 딱딱개비처럼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을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훅훅 끼어 얹히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드디어 밧줄을 잡아서 종을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밧줄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비유했네요. 딱딱개비와 같다고. 그래서 딱딱개비의 원관념은 나와 명은이가 될 거고요. 나와 명은이는 지금 종을 치기 위해서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은이는요.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명은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명은이는 현재 어떤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하늘에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절정결말. 소원을 빌을 준비를 혀. 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땡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땡그랑똥 땡그랑땡. 기세 좋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자, 종소리가 울렸으니까 이제 명은이가 소원을 빌어야 할 거예요. 그럼 명은이는 어떤 소원을 빌까요? 첫째, 명은이의 소망이죠.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이의 울음소리가 종소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명은이의 간절하고 순수한 소원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것.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소망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눈을 뜨는 소망과 더불어 전쟁의 비극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원을 빌어 소원을, 이 소원이 바로 이거죠. 그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이의 울음소리 대신에 소원이니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잃은 저를 위로해 주세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었을 것 같죠.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한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기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불었다. 그러니까 건호의 소원은 뭐예요? 명은이가 소원을 마음껏 빌도록 딸고만이 아버지가 이 종소리를 못 듣게 해달라는 소원이죠. 건호의 소원은 명은을 향한 나의 희생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타인을 위해 소원을 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제와 연관이 되죠. 이 전쟁의 아픔과 고통은 타인의 공감과 위로, 배려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제를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굿공이처럼 나와 명은이의 모습을 비유한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찔 적마다 노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노종이 진동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노종이 진저리를 친다. 그러면서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다라고 하니까 무슨 편법? 의인법이 있네요. 종이 울리는 것을 노종이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서 밧줄이 사람을 갖고 노는 듯한 느낌. 이런 표현 뭐라고 해요? 주객전도의 표현이죠. 원래 나와 명은이가 이 종을 치고 있는데, 종을 치기 위해서 밧줄을 당기고 있는데 밧줄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주객전도의 표현 나와 있고요. 한창 종치는 일에 고불하죠. 열중해 있는데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몰랐다. 열중해 있는 사이에 딸고만이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되알지게 야무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고 나서야 딸고만이 아저씨가 건호를 쳤습니다.
앙바틈한 아주 체격이 작은 이런 뜻이죠.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기차 화통 삶아먹은 듯한 고함은 딸고마니 아저씨가 크게 호통을 치었다는 얘기를 과장법을 통해서 보여줬네요.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때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왜요? 명은이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명은이가 상처를 회복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계속해서 딸고만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있네요. 마고잡이 메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양다리를 가세질른다는 것은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X자로 만든다는 얘기죠.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왜? 명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데 헝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누가요? 딸고만 아버지가.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위에서 딸고만이 아버지는 방해자였죠. 방해자. 종을 못 치게 하려다가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났으니까 딸고만 아버지는 이제 종을 치게 하는 조력자가 되었다. 딸고만 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왜?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종을 잡고 있으니까요.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종소리는 구원의 소리이면서 희망의 소리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죠. 그 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은 부정적인 현실이죠.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벼랑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명은이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린 감정은 어떤 감정 때문일까요? 이 명은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슬픔이 치유되길 바라는 호소의 울음이겠죠. 떼떼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태운 채 종소리를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자, 종소리가 하늘 끝에라도 닿을 듯이 높이 솟구쳐 올랐다는 것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네요. 자, 종을 치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주도자가 명은이죠. 종을 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 건우이고요. 그 다음에 방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딸고만 아저씨인데 이 딸고만 아저씨가 처음에는 방해자였다가 다시 같이 매달리면서 조력자로 바뀌었죠. 딸고만 아저씨가. 이렇게 종을 치는 행위는요. 명은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조력자도 있고 방해자도 있죠. 나중에는 종을 치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것에 담긴 의미는 바로 자, 종을 울려서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은이가 종을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것을 통해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주제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서 눈이 먼 명은을 통해서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을 주제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명은이가 종을 쳐서 소원을 비는 행위를 통해서 전쟁의 상처는 인간에 대한 관심, 사랑, 공감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주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 그리고 전쟁의 상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감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뒷부분 줄거리 읽어볼게요. 최건우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뒷이야기를 추적하며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새벽에 되어서 자리에 일어선다. 그래서 여기는 외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긴 소설을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현대 소설이에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단편 소설이고 액자 소설이에요. 외화는 건호, 현재 건호가 60대가 되어서 동창생들과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고, 내화는 나, 건호저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 되는 거고, 명은이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지명이 나오고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뤘기 때문이죠. 상징적 의미, 백마, 칡넝쿨, 종소리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자, 백마는 기사에게 버려져 억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칡넝쿨을 먹기 위해 우연히 종을 건드려서 성주에게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마는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명은이와 대응이 되는 소재이고요. 칡넝쿨은 명은이가 종을 울려서 소원을 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 건우와 대응이 되는 거고, 종소리는 자,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명은이의 울음소리를 뜻하고요. 간절하고 순수한 소리를 의미하고요. 구원의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전쟁의 비극을 세상에 전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명은이가 간절하게 종을 올리면서 소원을 비는 게 바로 종소리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북 익산 시내, 그래서 건호가 사투를 사용하죠. 이 방언의 효과는 뭐라고요? 사실감을 높여주고 향토성도 높여주고 인물에 대한 성격도 제시해주고 이야기의 사실성도 부여해주는 효과가 있었죠. 주제는 사랑과 연민을 통한 전쟁의 상처 치유였습니다. 전쟁의 특징이요. 전쟁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전쟁의 폭력성은 뭐야? 선멸과 괴멸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아직 어린아이인 건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면화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쟁의 폭력성이죠. 그리고 명은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전쟁의 상처, 부모의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문제 상황이고요. 그 해결 방안은 건호가 명은이를 도와 종을 쳐서 소원을 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에 이러한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배려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거죠. 소년과 소녀를 등장시켜서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를 사용해서 작품의 사실성 높이고 있습니다. 백마 이야기라는 우화를 통해서 작중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부각하고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마 이야기가 명은이의 이야기와 닮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주제를 암시하는 것, 이런 것들, 소재의 의미와 더불어서 어휘의 의미, 어휘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 뭐 추상의 구체화도 있었고요. 공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도 있었고요. 또 화류법도 있었고 의인법도 있었고 직유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법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변화 알아야 되고,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동안 고생하셨어요. 총 5개 파일입니다. 열공하십시오.